2025년 3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1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요즘 토요일마다 사무실에 나가서 체크할 사항이 있어서 거의 3주 가까이 토요일을 사무실에 나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 주말 외에 휴일이 껴있었던 것 같고, 뭐 어쨌든 좀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아서, 특별히 뭐 필요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왕 갔다 오는 김에 식용유랑 참기름이랑 방향제 정도 그냥 갔다 오는 김에 산책 삼아서 이렇게 사올 겸 운동 삼아서 걷고 있는 중. 며칠 전부터 살짝 어지러운 증세가 살짝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먼 곳을 바라보며 산책을 해줘야 되는데 내내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사무실과 숙소를 며칠 동안 계속 보냈더니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늘 산책을 갔다 오려고 하는 거고, 이왕 가는 김에 시내까지 가서 다 떨어져 가길래 참기름하고 식용유하고 방향제를 좀 사서 사무실에 좀 놔야되겠어.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건지 요즘 특히 어지럼증이 살짝 있는데, 좀 살짝 걸으려고 하니까 어지럽네요. 아무튼 오늘 산책하면서 뭐 이런 저런 생각에 잠기기보다는 나름 아무 생각 없이 산책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쪽으로 갈 걸 그랬나? 우리는 매번 자기 나름대로의 일상의 패턴이 있는데, 나 또한 그렇고, 그 중에 언제부턴가 우리 삶에 핸드폰은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을 들여다보게 하는 요소로 그 패턴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메신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원래 전화하는 것도 그다지 전화를 통하는 그런 것도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메신저가 국내에 활성화가 된 것이 그래도 한 20년은 넘은 것 같네요. 20년이면 꽤 오랜 시간인데,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이제 메신저 서비스가 있었는데, 난 아무튼 이게 별로 안 좋아, 개인적으로. 이제 삶의 전반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수신하고 발신하고 하는데, 왜 이게 싫으냐? 내 삶의 패턴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은근히 확인하게 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중요한 메시지가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다급한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다급하면 전보를 쳤지. 근데 세상에 진짜로 다급한 일이라는 건 있긴 한 걸까? 어떻게 생각하냐의 차이지 않을까? 어떤 측면으로 생각하면 전혀 다급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다급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나는 최대한 이런 메신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최대한 여기다 시간을 뺏기는 게 싫어가지고 최대한 축소하려고 해도 삶 전반에 걸쳐서 다들 그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일이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 나도 이렇게 가능하면 핸드폰을 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도 아마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은 좋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1시간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수시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시간을 따지면 그냥 대략 수치로 한 5시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날씨가 많이 따뜻해.
왜 이렇게 어디인지. 아무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패턴대로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거의 대부분 일상이 어제와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정신 차리고 혹시 문자나 메신저가 와 있는가 하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알림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뭐 때에 따라서 뉴스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면을 하고 다시 또 폰을 들여다보고 아침을 먹고 준비해서 사무실 나가서 어제와 똑같은 사람들을 대하고 어제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일들을 처리하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감정을 느끼면서 점심때가 다가오면 점심을 다시 먹고, 저녁때가 다가오면 일을 마무리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저녁을 들면서 술 한잔 마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귀가해서 숙소에서 저녁을 해먹든, 저녁을 챙겨 먹고, 시간이 좀 나오면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아무튼 하루하루가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하나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는 나도 뭐 똑같지 뭐. 어떤 그런 일정한 패턴 속에서 하나의 일률적인 어떤 것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크게 뭐 판단하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늘상 무슨 매뉴얼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그냥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편안하다고 느끼고, 왜냐면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모든 나의 감정, 생각, 나의 신체적 활동, 이런 것들이 아주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커다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걸 편안하다고 보는 것이지. 그러다가 어떤 변수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감정이 소모되고 생각이 소모되고 내 행동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고,
사실 그런다고 해서 그것들이 해결책으로 다가오는 것도 안경우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약간의 변화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낀다. 익숙하지 않은 것,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거부 반응이지. 그렇다면 쉽게 생각해서 삶이 지금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된다면 어제와 같은 별다름 없이 오늘도 진행이 되고 오늘과 별다를 거 없이 내일이 진행된다면 한 달 후에도 똑같은 상태일 것이고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똑같은 패턴 속에서 현재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인 것이고, 변화는 일정한 패턴에서 어떤 다른 요소가 끼어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른 요소는 충분히 어제와 다른 뭔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그리고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요소들이 많아질 때 분명한 것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써야간다면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누적된다면 지난달과 다른 이번 달이 될 것이고, 1년간 전과 다른 올해가 될 것이고, 이거는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뻔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는 일정한 패턴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이 감정적 소모와 끼어드는 생각들, 그리고 나의 행동 패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그것을 스트레스가 아닌 하나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삶에 녹여든다면 엄청난 변화에도 크게 동요되지 않으면서 그 변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삶 속에서 매 순간 녹아들면서 그 변화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정 소모나 생각 소모가 아닌 그 변화에 맞춰서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과, 그리고 그런 감정과 생각들로 채워간다면 분명히 삶은 조금씩 변해갈 것이고, 물론 그 변한다는 것이 때로는 더 우리의 기준에서, 자신만의 기준에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해갈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결을 나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변화 속에서 가령 나의 착오로, 판단 착오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잠시 내 결정에 의해서 변화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본인이 아주 밀접하게 체감할 것이므로 수정해 나갈 것이니, 그것들이 하나의 경험이 돼서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판단 오류를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변화를 나아감에 있어서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아닌 좋은 상황으로, 내가 원했던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변화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표현을
낼 수 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고 뭐. 누구나 다 인지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말처럼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쉽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변화를 어떻게 주어야 할까. 아니, 인위적으로 내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인위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내 스스로 말이지. 그런 영양적 부분이 얼마나 될까. 외부 요인, 타인에 의한 자극,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요소로 더 많이 자리할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변화를 더 일으키는 요소로 자리할까.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현재까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고자 한 대로 나아가려면, 잠깐만 잠시 멈춰 가라니. 변화에 대해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야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네. 여기는 한적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차가 가끔 다닐 때는 있어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의 흐름을 약간 방해하는구나.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결국 변화를 주어야만 뭔가 달라질 것이고, 그 변화 요새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일은 다른 모습으로 하고 싶은지, 그런 바람, 욕구, 뭐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하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매번 새로운 삶의 변화를 통해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보다 원활하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까? 왜 나는 그런 삶의 패턴 속에서 자꾸만 익숙해져 가면서 늘 같은 패턴 속에 나도 모르게 녹아들고 있는가? 아니,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보내고 있지만 적어도 나라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아니, 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분열하고 있고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있음에도 나의 생각만큼 나와 연관된 모든 내부의 조건들과,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한 만큼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들이 때로는 답답하게 하기도 하고 나의 인내심을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 물론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고 때가 오기를 그렇게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건 알겠지만,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되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반복되는 것을 계속해서 느낄 때는 참으로 답답하다는 말이지. 그렇다고 내가 열정적으로 혹은 뭔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나의 모든 환경들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내가 뜻한 대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개혁가들은 역사 동안 숱한 개혁가들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간 것일까?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한 탓인가? 갑자기 더 어지러운데. 뭔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나와 같은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을 테고, 특히나 이런 평일에는 계속해서 어떤 목적한 바에 의한 그 일들을 해야 하고, 또 그런 일들 속에서 문제가 벌어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신없이 평일을 보낸다 치더라도, 적어도 일요일 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뭐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다 쉬니까 적어도 일요일은 이렇게 휴식을 취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만큼은 이런 고민에 더 빠져들지 않을까 때문에 분명히 나와 같은 사람들은 비슷하게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휴일이 쉬는 날이 아니야. 더 고민을 하는 날이야. 뭐 육체적으로는 좀 육체적 휴식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정신적으로는 휴식이라기보다는 더 고민하고 일주일을 반성하고 다음 일주일을 또 어떻게 내 목표에 더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 여기 지나가면 또 개가 짖을 텐데, 여기만 지나가고 잠시 좀 앉았다 가야 되겠네. 내일이 어지군지 모르겠네.
일단 생각을 멈추고 그냥 나의 가까운 미래를 상상해 봐야 되겠어. 말을 하면서. 나는 일단 걔가 짖으니까 영상 멈췄다고 하잖아. 영상 멈췄다고 해야 되겠네. 나는 높은 층에 거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몇 번 말한 적이 있지만 땅 기운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곳에서 지내야 내 몸이 편안함을 느낀다. 때문에 빅하모니 13층 아카데미 건물을 지을 때는 13층과 12층 사이에 두꺼운 층에 흙을 깐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 흙을 주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건물을 지을 것이며, 옥상에는 별도의 계곡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물이 순환되게 하고, 그럼 계곡처럼 꾸며 놓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가끔 독서도 하고 생각에도 빠지고 잠시 휴식도 하고, 혹은 온천처럼 몸을 담그고, 계곡에 몸을 담근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했어. 그 13층에는 내 작곡실과 작업실이 있고, 그리고 검술 수련장이 있다고 했어. 물론 가능한 한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낮에 활동하고 밤에 휴식을 취하는 패턴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은 많겠지. 창작에 열정하다 보면 어느 날은 그림을 그리거나, 어느 날은 글을 쓰거나, 어느 날은 피아노로 혹은 기타로 작곡을 하기도 하겠지. 그렇게 하다가 나의 창조적 그런 순간적 창조적 떠오름이 어느 정도 창작에 반영됐을 때,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피곤함을 느낄 것이고, 그게 일상적인 삶의 패턴에서 낮이 될지 밤 될지 모르겠으나, 한번 창작에 열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몇 날 며칠이고 그것에만 몰두할 수도 있으니까. 쉬는 공간과 작업 공간은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돼. 왜냐면 내가 창작에 몰두할 때는, 이게 내가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나는 흡연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근데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엄청난 곤에 빠졌는데,
갑자기 담배 생각이 나더라고. 그냥 한 번도 입에 대보지도 않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나의 창작 활동 계속되는 한 그것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대신 술은 절대 마시지 않는다. 술이 창작에 도움이 되지는 않으니까. 뭐 내 개인적인 것이니까. 아무튼 쉬는 공간과 휴식 공간과 작업 공간은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창작을 하는 동안은 커피와 담배를 많이 태울 것이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은 잘 설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막 열중해 있으면은 흡연을 안 할 수도 있어. 열중이 잠깐, 맥이 잠깐 하나의 맥과 하나의 맥 사이에서 이어질 때 잠깐 그런 경우에 아마 커피 생각이 간절하거나 담배 생각이 간절해질 텐데, 그때 외에는 어쨌든 간에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뭐 휴식을 취할 때는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나는 녹초가 돼서 잠이 들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시신처럼 잠들 것이기 때문에 자는 동안은 쾌적한 환경이 되겠지. 물론 그렇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게 낫겠지.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아무튼 그렇게 창작에 몰두하다가, 그럼 그건 어떻게 하지? 내가 분명히 그 시점에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온전히 그 비즈니스에 신경을 안 쓴다 하더라도 적어도 보고는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창작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은 그걸 또 방해받기가 싫은데, 웬만하면 아주 중요한 결정이 아닌 이상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부분만 내가 언제든지 내가 시간을 낼 때 최종 검토를 하고 뭐 결정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네. 국내에서만 활동할 게 아니라 적어도 12개 국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할 건데, 그러면 매 국가에 13층에 피카모니 아카데미 빌딩을 만들고, 13층에는 항상 똑같은 형태로 내 작업공간과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나? 그럼 어떤 특정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이거를 작업을 분리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작업하던 것을 마무리 못하고 영국으로 가야 할 때